이재명 대표가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거죠. 위증교사. 사법부를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공소장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겠다.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결국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국민들의 힘. 저는 편이 없다. 외톨이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지원군은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자에게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었으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법부를 신뢰한다. 사필 규정한다. 법원에서 잘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럼 국민이 압박을 하면은 사법부가 국민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논리인가요?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서 중립성을 얘기를 하고 공평한 선거를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막강한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면 그 판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렇게도 들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아주 겉으로는 뭐 이게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용상으로 보면 판단 잘하세요. 그렇죠. 예? 예. 잘 못하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영배 의원도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예. 몇 분 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그 만약에 판사 판결이 뭐 어쩌고 좀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한 적이 얘기를 한 있었습니다. 거와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지 않게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다.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판결하라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보죠. 채찍과 당근에 그럼 일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일종의 압박이 채찍이라면 그렇습니다. 당근은 또 이런 당근을 좀 내놓는 것 같아요. 소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 왜곡죄 이런 걸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법 개정안에 법 왜곡죄.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지난 21대에서 추진할 때는 그때는 판사도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진하면서 판사는 쓱 빼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너희가 우리랑 잘 보조를 맞추면 사법부한테 보조 맞추면 이거 봐라 우리가 힘들고 좀 귀찮은 거 내가 빼주지 않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지난 국회 때 제 기억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 했다가 이제 했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어리석다는 거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법 왜곡죄를 하려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수처에다 고발해 버리면 되죠. 그렇죠. 공수처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다시 또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리고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같은 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럼 훨씬 더 강하게 예. 처벌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법 왜곡죄라는 황당한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고 판사와 관련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어리석다 잘못했다가 판사들의 집단적으로 만약에 분노를 가져올 경우에 이 파장을 당신이 어떻게 이걸 담당하려고 거기다 감히 판사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는 게 예. 아주 지배적인 의견이었었겠죠. 예. 그러니까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아 맞아 판사가 되려면 원래 5년 동안 경력을 쌓고 그런데 7년 10년으로 늘리자고 있었었죠. 이 그렇죠. 탄이 예. 예를 들어 의원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5년 그냥 그대로 해서 좀 나름대로의 적체를 좀 풀어주겠다. 그거는 일종의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해서 수건 사업을 들어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판사를 나름대로 법 왜곡죄를 해가지고 논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발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름대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방탄으로 시작해서 이재명 방탄으로 끝나려고 하는 모든 법이 특정 개인을 겨냥해서 만들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법이 나온다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죠 대통령이. 예.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그걸 또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유도하는 거죠. 거부권을 유도하는 이런 식의 악순환 구조로 가니까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의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완전히 뭐 실종된 거죠. 길을 잃어버렸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폭주하는 거 사법기관을
압박한다라는 것이 아니 사실 압박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법정을 국회로 가져오겠다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국회도 지금은 해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럼 민의라는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 국회를 다 무시해 가지고 민의 해산한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상권 분립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를 모르잖아요. 힘이 있으면 힘을 다 써도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정의롭다. 우리는 예를 들어 국민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가니까 예. 결국은 저렇게 총선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지지도가 뭐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닌 수준까지 온 이유도 예. 우리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사실은 헌법에도 안 맞거나 아주 이상하거나 아주 잘못된 법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제2요구에서 이제 200석 안 그렇습니다. 넘기면 폐기되고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피로감을 주기도 했고 실제로 네네. 또 저러다 국민의힘이 이제 108석밖에 안 되니까 이게 딱 이 버퍼가 8석이니까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얼마 전에 인권위원 그거 약속해놓고 한 사람을 맞습니다. 부결시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야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뒤통수 때린 거 이건 우리가 정말 너무 불쾌하다. 그래서 생각보다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다시 제2요구가 왔을 때 200석, 그러니까 108석이 무너지는 일은 앞으로는 거의 없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요새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그렇습니다. 취재하는 기자들 따르면 네네. 예.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내려온 규범과 전통과 절차는 지켜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도 보면은 배정을 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여야목, 야당목, 여야 합의 뭐 이런 식으로 예.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표기를 한 올렸겠죠. 건데 예, 예. 그거를 딱 무시해 버린다고 한다는 거는 더 나가서 국회를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 흔드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원내 대표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도 있나요? 그러면서 그거는 자유투표다? 그럼 왜 당론 1호인 25만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글쎄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당론이고 예. 필요할 때는 자유투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속 어기고 뒤통수 치게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 이런 표현하면 뭐지만 쌩 까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내 그 네? 수석 부대표 나와서 국회에서 사기당했다 막 이렇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지금 점점 더 뭐 이건 뭐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 국회가 학정으로 치면 진짜 옛날에도 정치에 대해서 우리 평점을 국민들이 낮게 줬지만 그래도 뭐 C-D+였다면 지금은 뭐 두말할 여지 없이 그냥 F 전 과목 F를 맞는 것 같아요. 22대가 국회가 지금 말기인가요? 지금 이제 개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 정도는 1학기 중간고사는 다 F 맞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학적으로 따지면 다 F 맞으면요. 예. 그거 진학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지돼야 될 정도로 유급해야 되죠. 유급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이거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다 나름대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결국은 공존의 정치로 가야 된다. 예. 공존 서로 코이그지스턴스라고 하는 예. 그 표현이 이제 공정을 넘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도자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무조건 권력만 잡겠다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몰락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정치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건데 예. 오히려 정치를 통해서 분노하고 혐오스럽고 그리고 막 나름대로 쌍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책임은 결국 누가 지느냐.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도 중요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나름대로 반성과 성찰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나름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야 대표가 만나서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해서 빨리 추진하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걸 먼저 추진해야죠. 그렇죠. 최소한도.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 지금 금투세 문제만 관련돼서도 도대체 공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예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득만 찾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먹사리즘을 또 얘기를 해요. 민생을.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맞는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얘기한 말과 예. 행동이 완전히 언행 불일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서 정치 무관심하게 만들고 자기네가 마음대로 독주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참 이게 무슨 아주 독특한 기괴한 장르의 느와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정치 현실로 그냥 이게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뉴스에서 봐야 된다는 장면이 현실 요새 말로 정말 현타가 옵니다. 진짜 현타가 맞습니다. 참